안녕하세요. 허지 옹답기. 오늘도 여전히 집인데요. 빠를 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가를 못 간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거든요. 야, 시키고 싶은 거 다 시키라니까 이제 아무거나 막 시키는구나. 근데 그거를 여기서 하다 보니까 이 공간이 이렇게 우리 집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빠를 놨습니다. 괜찮죠? 일에 댓글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많이 안 봐서 그런 거 아닌가? 그거 뭐였지? 그 멘트 뭐였지? 모든 유튜브에서 하는 그 멘트 뭐였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연이든 괜찮으니까 구구절절 남겨주세요. 고민은 바로 직장 상사 때문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직장 상사 때문인데요. 상사의 뒷담을 하고 싶진 않지만 사람이 너무 감정적이고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사무실의 분위기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취했을 때는 남자 직원들한테 욕도 하고 그렇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길이 정말 속이 메스꺼울 때도 있고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배도 아프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조금만 더 버텨봐라, 그 사람만 없다고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는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한 대 치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한 대 시원하게 쳐버리고 합의를 보는 게, 요즘 그런 거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워크숍이나 MT를 간다고 치면은 술 많이 취했을 때 이빨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만, 혹은 엉덩이 이렇게 세게 걷어차면은 되게 스트레스는 풀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쳐버리는 게, 왜냐면 두고두고 생각나요. 칠걸.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삐뚤어진 방식의 남자 문화에 되게 심취해가지고 자기가 분위기 잡는 대로 이 집단의 분위기가 좌지우지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되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고 이런 착각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친 생각인 건데, 이런 사람들 꼭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나이가 왜 숫자에 불과합니까? 나이는 나이지. 나이 값을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쳤어야 되는데. 아무튼 나이 값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개인적인 노력으로 개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천한 사람은 끝까지 천하거든요. 이게 천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택배를 갖다 주시면은 택배 아저씨한테 쓰레기를 버리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 천한 사람들.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고 싼 가격의 아파트들 아이들이 와서 이쪽 놀이터에서 같이 노는 거 못 놀게 하고 담장 쌓자고 하고 이런 사람, 이런 부모님들, 천한 사람들. 그냥 피가 천한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 근데 이게 어떻게든 어울려서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편하긴 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 나름의 번뇌와 고뇌와 좀 말 못할 고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작은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면은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어요. 확실히. 그래, 너도 힘들겠지 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내가 받는 압박 총량이 줄어듭니다. 그 부분을 좀 찾아보는 게 좀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되기도 하고. 욱해해서 퇴사하지 마세요. 그 상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면서 아득바득 그 회사의 돈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저는 BDSM 성향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작가 지망생입니다. 제가 허지웅님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성격이나 말하면서 드러나는 가치관, 사고방식 같은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제가 놀랐던 장면은 SM 마니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정통 SM 마니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교류 방식이나 문화 같은 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취향이 아닌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큰일 나는 거라던 그 말이 저에겐 너무 감동이었어요. 네, 저는 BDSM 성향자입니다.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아는 사람도 많고 대중적이어져서 성인용품 샵만 가도 플레이 도구들이 진열되어 있고 그렇지만 성향자인 제 눈에는 편견이 그득그득한 조악한 것들로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BDSM을 주제로 다룬 매체들도 실제 모습과는 많이 왜곡된 모습인 경우가 많아서 아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이러이러한 성향의 플레이를 지향해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닐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많이 감사하고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BDSM, 본디지, 디시플린, 사디즘, 마조이즘. 본디지 구속, 디시플린 이제 훈육이고, SM은 뭐 이제 많이들 아시고. 이 사디즘이란 말 자체가 사드 후작이 쓴 책에서 나온 거잖아요. 소돔에서의 120일. 그 책이 어렸을 때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20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산 게 그 책이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런 종류의 어떤 이상하다는 거는 이제 낯선 거, 내가 잘 모르는 거, 그런 것들은 한두 가지씩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얘기하게 되는데 서로 어울려 살아가려면은 서로의 이상함을 인내하고 이해해줘야 돼요. 중요한 거는 뭐 이제 누군가가 그거를 나한테 강요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성 정체성이 있잖아요. 이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한 6년쯤만 하더라도 LGBT 하면 끝이었는데, LGBT 이후에 지금 한 7개 더 붙었을걸요? 앞으로 10년 지나면 거의 알파벳 다 쓸지도 몰라요. 최근에는 저게 유행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플루이드라고, 정체성이 물 흐르듯이. 1반이었다가 2반이었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바뀌는. 플루이드까지 가니까 좀 전 삐딱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이 어떤 일정한 정도의 기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많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논거 중에 하나는 그거란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갖고 태어나는 거고, 취향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차별을 하는 건 그야말로 차별이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논거였는데, 플로이드까지 오면은 진짜 더 이상 뭘 주장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자기 정체성을 없는 이름을 붙여서 가면서까지 자꾸 들이미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스티븐 킹 신작 중에 엘리베이션이라는 되게 짧은 소설이 있어요. 그 무대는 이제 남부에, 그 스티븐 킹이 좋아하는 무대 있죠, 마을. 남부 마을인데, 당연히 이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사람들, 보수적이고 정직하고 땀을 흘린 노동으로 먹고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주요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마을에 레즈비언 커플이 이사를 와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겪죠, 이 사람들과. 근데 나중에 이게 책을 읽다 보면은 이게 과연 이 마을 사람들이 순수하게 편협해서 만들어진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너네 집안에서 뭘 하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든 남마의 비즈니스인데, 저 대도시의 뉴욕 북부의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시골에 와서 굳이 주장을 하고 드러내고 내가 관심이 없는 너희 침대 속 사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네가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너는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개새끼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가 갑자기 나쁜 사람이 돼야 하는가?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바로 그 문제. 마지막에 가서는 스티븐 킹이 좀 대단한 작가인 게, 이 레즈비언 커플과 이 하나의 커뮤니티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를 너무 아름답게 그려놨어요. 완벽하게 다른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믿는 종교도 다르고 성 정체성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게 정말 너무 아름답게 하나의 공동체로 흡수되는 이 장면을 너무 아름답게 그려놔서 저는 너무 좋았는데, 요는 뭐냐, 얼마든지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양쪽이 다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훨씬 더 근사한 풍경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더 있다라는 거죠. 말이 길어졌네요. BDSM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SM이야, SM을 인정하지 않아, 이게 불편해, 넌 가해자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별로 없겠죠. 다른 거는 뭐 모르겠고, 지금 뭐 질문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커플을 만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분들만 만나시기를, 위험한 사람이 없기를 두 손 모아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28살이 된 취업 포기, 인생 포기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2년 동안 준비하던 공무원 시험도 포기를 하고 대학교 졸업도 미루다가 결국은 포기를 하고 남들 다 하는데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맞닥뜨리니까 30 다 돼가니까 인생 망했다는 생각에 죽을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못 해봤던 게임들이라든지 영상 편집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그런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 못 드리고 아직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계신 줄 아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들 다 하는 대로 어영부영 따라가다가 나이가 늦어서야 포기를 하는데 이런 제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은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영상 편집하는 것도 너무 더 하고 싶고 못 해본 게임도 생각나고 너무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못 해본 게임 해보시면 또 재밌는 게임 다시 나오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잖아요? 그럼 플레이스테이션 5 나와요. 태어나고 나서 저한테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처음엔 되게 화가 났어요. 진짜 화가 났어요. 왜냐면 난 살려고, 와, 난 벽에 똥만 안 발랐지, 정말. 별짓을 다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죽고 싶은 걸 알겠어, 오케이. 나도 죽고 싶은 데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왜 굳이 그렇게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나한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생각을 좀 많이 바꿨어요. 제일 힘들었던 시점이랑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니까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이제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떠오르게 되고 또 이제 그걸 글로 써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농담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새로운 게임이 나오고 또 새로운 콘솔 게임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삶의 이유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인데 왜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근데 아마 비교를 해서 그렇겠죠? 주변 사람들하고 아마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비교할 대상들이 더 많아질 테니까 비교 당하는 일도 많을 거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해야 돼서 했던 일 말고 정말 좋아해서 했던 일 중에 돌파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한번 곰곰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려면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좀 힘들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독립하시는 건데, 야, 이 상황에서 나보고 독립까지 하라고?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강력하게 권하고 싶어요. 또 한 방법은, 정말 그건 뭐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뭐 무조건 집에서 살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집에 계속 있지 마세요. 최대한 밖으로. 왠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 제일 중요한 거는, 집에 있지 마세요. 진짜 해답은 본인이 얻을 수밖에 없고 본인이 찾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해답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지는 거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집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 마시고 밖에 계세요. 밖에. 지금 환경에 계속 있으면은 절대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제 입장이라 생각하고 말씀드렸으니까 저한테 빚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만큼 노력을 하시고 그 빚 갚는 심정으로 꼭 다시 연락을 주세요. 자기 삶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작년부터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져서 나라님도 해결 못하는 게 층간소음인데 나는 그거 어떻게 참았지? 항상 헤어질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참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허지웅 닮았다는 소리 못 들어봤냐고. 안 닮았는데 자꾸 닮았대. 어떤 사연이든 괜찮으니까 구구절절 남겨주세요.